뭐 계속 못 풀었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내신에 정석해서 한 건데 보통 시험 구성이 자 이제 그 1학년 때랑 좀 다르다. 내가 얘기했지만 1학년 때랑 좀 달라서 무조건 뭐 블랙라벨 푼다, 뭐 한다, 일품 풀고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1학년 때는 그게 중요했지만 왜냐하면 수원이잖아요. 그래서 수원도 보통 다 문제집에서 그 어려운 파트는 다 그냥 모의고사 필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주로 해야 되고 내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게 모의고사 문제고 이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도 제가 이거 다룰 거는 자 그냥 마플 할 거지. 그 마플 뒤에 1등급 막 문제 있단 말이야. 그 마플에서도 이제 터프 문제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런 문제도 다 모의고사 문제인데 문제집 문제는 예전 모의고사까지밖에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야. 최근 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문제집 매년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룰 거는 뭐다? 제가 드린 거 다 보면은 다 2023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2024년도 수능을 위한 거니까 바로 작년 모의고사라는 게요. 알겠지? 그러면 올해는 이제 2024가 되겠죠. 내년이 2024니까. 그래서 다 거의 대부분 문제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빠짐없이 다 들어갔고 혹여 막 빠져 있는 게 있다면 나중에 또 시험 보면서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번 시험을 볼 거지만 수업 시간 한 모의고사 이 문제 내에서 일단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분명히 어려울 건데 라는 문제들 위주로만 한 5문제 정도씩 시험을 볼 거고 다시 추운 거 좀 얘기해줘. 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내가 지금 근데 니네 그건 생각해야 돼. 왜냐면 그 지수 1단원이 지수 로그 함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수원이 지수 로그 함수, 2단원이 삼각 함수, 3단원이 대단원 말하는 거 대단원. 3단원이 수열인데 중간고사가 정확히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이 삼각 함수에서도 첫 번째 그 삼각 함수의 정의 있고 두 번째 그래프 있고 세 번째 뭐 있지? 활용이 있어요. 이 활용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거 그렇지? 보통 그래프까지 끊어.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보통 여기까지거든. 그래서 내가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 교재를 니네 내신의 정석 교재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 건이 이 첫 번째 건에 삼각함수 다 들어간 거야. 아니, 지수로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건에 딱 여기까지만 일단 집어넣었어요. 그 이상은 안 했고 여기까지 집어넣고 우리의 목표가 일단 이거를 끝냅니다. 일단 이걸 끝내면 최신 19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23년도까지 해서 19년도는 이제 거의 없고 21, 22, 23 중에서 중요 문제들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빨리 끝내는 게 목표고 수업 시간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니네가 더불어 숙제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숙제를 마플로 해야 돼. 마플을 한 이유는 문제 많이 풀라고요. 문제 많이 풀어야지 시간 좀 빨리 풀거든요. 기본 문제들 여기서 하고. 근데 마플을 하는데 니네가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제가 그 다음 수업 시간에 그런 모르는 유형이라던가 그다음에 여기서 어려운 문제들은 다 풀이를 해줄 겁니다. 요거 해줄 거고 이게 끝나면 뭐 할 거냐면 수능 특강을 할 거예요. 이 수능 특강을 최소 아무리 못해도 2개년. 그러니까 올해 거 이거 진짜 학교 선생님들이 개 좋아해요. 여기 문제나 이거 있지. 이 두 개는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대신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시험지 내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문제들이겠죠.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2학년은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해요. 1학년 때는 다릅니다.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두 개는 무조건 끝내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들어서부터는 계속 무한 시험, 기출 무한 시험으로 볼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모르는 거 계속 그 비슷한 유형 주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3월 달에 끝내는 게 나의 목표긴 한데 가능합니까? 근데 이 정도 여러분 끝내면
고3 스케줄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완벽하게 하시면 솔직히 내년에 진짜 여러분 편할 겁니다. 상담하는데. 그렇죠? 강대 갈 수 있어요. 얘 꿈에 강대 가는 거예요. 강대는 아무나 못 가는데. 볼게요. 자, 우리 이제 1단원부터 볼게요. 여기 1단원이라고 했지만, 자, 오늘 지금 제가 이 수업용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네, 거기다가 필기하라고 제가 따로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필기하면서 어디까지 지금 문제가 요거 지금 압축한 문제가 50문제예요. 니네 그 본교재가 140문제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이 50문제에서 다는 못 나가겠죠, 당연히. 최대한 많이 나가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1번 문제 지금 풀어볼 건데 21년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인데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제가 칠판에 항상 이제 문제를 적는 동안 문제를 간단하게 스캔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는 이 개념을 이 문제를 풀려면 이 개념이죠. 바로 뭐예요? 이거 진짜 중간고사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게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죠. A의 무슨 제곱근? N제곱근 문제지. 이 A의 N제곱근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x의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런 거 다 필기 해놓으세요. x의 n제곱이 뭐일 때 a를 뭐 하네요? 만족하는 x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뉜다고 했지?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뉘어서, 자, 우리는 이미 수투까지 배운 사람들이어서 x의 짝수 제곱들 이런 모양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거 아니냐면 0에서 튕깁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n이 뭐면? 홀수면, n이 홀수면 자,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까지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제 0으로 해서 자, x 세제곱 이런 모양, 물론 x는 직선이지만, 자, 그렇게 했을 때 x의 n제곱이 a다라는 건 이거 고1 때 배우는 거지. 함수는 함수다 해서 교점이야, 교점. 그래서 이 a가 이거지. y는 a가 0보다 뭐 할 때? 클 때요, 0일 때요,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다. 자, 여기는 0보다 클 때요, 0일 때요, 0보다 작다. 이렇게 했는데 교점이 실근의 개수라고 했어요. 꼭 기억해. 교점이 바로 뭐라고 해요? 여기서 교점은 실근의 개수지. 실근의 x 좌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얘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실근은 맥시멈 몇 개밖에 안 나와요.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치? 그 나머지는 다 무슨 근으로 채우는 거야? 허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나머지는 무조건 다 뭐가 되는 거라고? 허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 우리가 양의 실근이라 하는 거고, 얘를 음의 실근이라 하는 거고, 얘를 0이라 하는 거고, 얘를 양의 실근이 되는 거, 얘 음의 실근이 되는 건데, 이때 x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n제곱근 a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양 플러스니까 n제곱근 a가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것도 여기는 이제 플러스니까 n제곱근 a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아닌가? 이건 이렇게가 맞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면은 예시를 들면 되죠. 바로 뭐냐면 x 세제곱이 얼마다?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띠리띠리띠리띠리 해서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세제곱급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음수는 홀수 제곱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을 세제곱근 하면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에다가 여기 있는 값에다가 뭘 씌워서 자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니? 별거 없죠? 자 이게 일단 기본 개념이야. 이 문제를 보면 무조건 이걸 해야 되고 난 분명히 장담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어떤 모양이 됐든 이제 문제집을 풀고 이제 혹여 다음 우리 4월달에 선생님이 많은 기출을 줄 거지만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저거에 응용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저 문제의 베이스는 무조건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n제곱근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복잡해 보이지만 얘가 그냥 a인 거야. 이게 a라고 보시면 돼요. a의 n제곱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보는 거지. x를 몇 제곱했더니 x를 n제곱했더니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얼마가 나왔다? 9n 빼기 18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야. 다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써. 무조건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얘의 부호랑 얘의 뭐와 이거의 부호를 판단하시고 이거의 짝수냐 홀수냐를 판단하셔서 문제를 그냥 뭐 하시면 되냐 풀어 제끼면 무조건 이 문제는 맞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런데 무조건 저 행동을 취하세요. 근데 무슨 실수가 존재하냐면 음의 근이 아니라 음의 실수 음의 근도 여러분 음의 실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허근은 양수 음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의 근 갖는다. 이게 돌려 말하는 음의 실수야. 허근은 양수 음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음의 실수가 존재한다는 건 어느 때야?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건. 이때는 바로 이런 상황이고 이때는 이런 상황이니까 돌려 말하면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라 된다는 얘기고 n이 홀수일 때는 이게 뭐면 돼요? a가 음수다 이 말이다 라는 거를 돌려 말하는 거죠. 이해했죠? 그걸 고려해서 문제 풀어주면 끝나지. 자 그리고 이제 좋아 여기까지 다 이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이제 문제 풀면 끝나죠. 이 부호부터 먼저 해볼게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빼기 18이 양수일 때. 자 이거 해주면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n제곱 빼기 9n 더하기 18이 음수니까 n-3, n-6이 돼서 n이 3, 4, 5, 6 중에 자 3하고 6은 빼야 되겠네요. 등호가 없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양수지. 양수일 때는 이 안에서 뭐인 걸 찾아야 돼. a가 양수일 때는 이 안에서 n이 뭐일 때만 답이야? 짝수일 때만 답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a가 양수면 여기 홀수일 때는 안 되잖아. 그치? 양의 식은 나니까. 그래서 답이 짝수만 되니까 답이 4가 되는 거예요. 답은 4. 그러면 이제 두 번째 a 값이 홀수일 때인데 그걸 또 풀면 바보지. 야, 그 0보다 클 때랑 어차피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에 부호만 반대니까 결국은 자 뭐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반대가 돼서 n이 3보다 뭐하거나 작거나 또는 n이 6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n이 3보다 작은 건 1, 2가 있고 자연수니까 6보다 큰 거는 7, 8, 9, 10, 11이 있는데 a가 음수인 상황에서는 n이 홀수여야 되니까 이 안에서 홀수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1이 답이 되는 거고 또 여기 홀수니까 7, 9, 11 이렇게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근데 잠깐만, 문제에서 n이 2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을 빼줘야 되네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4랑 7, 9, 11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이 문제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조건 나와요. 네. 대신에 이놈의 포장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몰라.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느껴야 돼. 이건 어차피 내신에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1번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자, 그러니까 사실 1번과 조금 비슷한데 2번 한번 봐봐. 1번과 좀 비슷한데 이제 1번 유형이 약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봐봐. 이 1번이 2021년도 냈잖아.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넘어가서 새롭게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본 문제가 바로 몇 번이냐면 이제 2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번은 문제집이 없는 문제야. 무슨 말이냐면 너네 시즌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생긴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9월 모의고사 문제가 되는 거지. 한 1,000만 원짜리 문제인 거야, 한마디로 이거.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평가 문제 이거 다 돈이죠, 돈. 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문제가. 자, 그래서 이제 2번으로 제가 이건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내가 칠판에 적는 동안 이건 풀어봐. 왜 그러냐면 아마 니네가 한 번도 여태까지 풀어본 적이 없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쌤만 풀어도 있죠. 마음껏 연습하세요. 그 수업용에는 마음껏 연습하라고 제가 따로 해준 거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마음껏 쓰세요. 했어? 자, 먹먹하죠 조금. 약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면,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이야, 니네.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내년에 수능을 볼 거지만 내년 딱 올라가서 수능장에서 가면요, 너네 막상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분명히 내용은 아는데 형태가 굉장히 처음 보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무조건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읽어봅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 높아요. 내신에 이거 나오고 자꾸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웃기지만 이 문제가 나올 확률 굉장히 높아. 너 같은 경우는. 네? 진짜야. 이 문제 시험 나올 확률 높아요. 장담하는데 나올 수 있어. 네. 자, 봐봐. 자, 이 내용을 굉장히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많이 봤던 내용이야. 그럼 문제가 말이 어려워. 그래서 아까 뭘 생각하라고 했어? A의 n제곱근이 의미하는 게 뭐다? x를 n제곱 했더니 A가 나왔을 때 x 값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지. 그럼 A 대신에 이게 들어간 거니까 x에 몇 제곱 했더니 4제곱근이라는 거. x를 4제곱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먼저 이거부터 하셨어야 돼요. 이거 정리부터 하셨어야 돼. 자, 그러면 오호, x 4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네. 그 다음에 루트 3fx인데 제곱인데 얘가 음수일 리가 없잖아, 그치? 오호, 이렇게 하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거 뭘 것 같아, 님들? 이 그림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너네 항상
얘 지금 무슨 함수야? 이 짝수라는 게 우함수잖아. 우함수가 다른 말로 무슨 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잖아요. 그럼 그걸 생각하셨어야지. 이해? 자, 문제에서 봐봐. 얘 네 제곱근 중에 그럼 실수인 건 실제로 뭐 하는 거? 존재하는 얘네 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실근은 아무리 많아봤자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잖아요. 그치? 근데 실근의 곱이 얼마라는 거? 빼기 9인데 무슨 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얼마고? 3이고 하나는 그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끄집어내셨어야 돼. 그래서 얘 하나는 얼마구나 3이고 얘는 얼마네 빼기 3이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셨어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문제 아마 처음 봤을 거라고. 요렇게 태도를 못 취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3이 결국 아까 뭐라고 했어? 교점의 x좌표가 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3을 여기다 뭐 하면 돼? 끝나는 거야. 근 x축 값이잖아.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 게 3의 4제곱은 루트 3의 fx다. 그 다음에 떠오르는 거 봤더니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지수 방정식이라 얘기한다고. x가 지수에 들어가면 지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지수 방정식의 기본은 밑을 뭐하게 만드는 거야? 같게 만드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항이 이렇게 딱 2개밖에 없을 때는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기 때문에 그냥 밑만 같게 만들면 끝나는 거고, 이 항이 3개 이상이야.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이야. 그러면 그건 치환해서 푸셔야 되는 거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 다시 적어줄게. 자, 항상 뭔가를 써놓고는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x가 어디에 들어있으므로 지수에 들어있으므로 무슨 방정식? 지수 방정식이고, 이 지수 방정식의 문제는 항이 2개냐? 항이 2개면 왼쪽과 오른쪽의 다이렉트 비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를 같게 만드는 밑을 같게 만드는 풀이가 돼야 되는 거고, 항이 몇 개 이상이면 3개 이상이다 하는 거는 왼쪽이 오른쪽이다가 불가능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9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은 뭐 7 뭐 이런 거, 뭐 3 뭐 이런 거 항이 3개지 그치? 이런 거 왼쪽에 오른쪽에다가 안 되기 때문에 뭐해서 이 문제는 치환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무조건 뭐해서 푸는 문제다? 치환. 머릿속에 이 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항이 딱 몇 개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없지? 그럼 다이렉트 비교야. 그러니까 밑이 뭐하게? 같게. 근데 이미 밑이 얼마예요? 3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거예요. 3에 대해서. 그럼 얘는 이거지 않을까? 자, 루트가 있으니까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이 둘이가 서로 같으면 되는 거니까 fx는 얼마인 걸 푸는 거랑 마찬가지야. 8인 걸 푸는 거랑 마찬가지다로 바뀌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또 봤더니 저 fx가 몇 차라고 했으니까 2차 함수라 했고, 여기가 2,k고, 그런데 8이라고 하는 건 쓱 해서 8이 긋는데, 너네 봐봐. 또 2차지. 또 무슨 성이 중요해? 그치. 근데 또 핵심이 뭐냐면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이 배수가 몇 개래요? 2개밖에 없대요. 왜 n이 많아요? fx가 아니라 fn. 아, fn이구나. 여기가 fn이네요. 미안해, 여기 fn이네요. 그럼 여기다 이제 n인 거지? 여기 fn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럼 n의 값이 2개라는 건 근이 몇 개라는 거야? 근이 2개인데 이 n이 자연수니까 자연수 근이 2개인 거야. 그럼 이 자연수라는 게 또 핵심이다 보니까 너네 봐봐. 여기가 대칭축이 2야. 그럼 양쪽에 올 수 있는 숫자는 항상 간격이 같아야 되는데 자연수 근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거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무조건 1이죠. 여기가 2니까 그 밑으로 가면은 0 빼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자연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했음?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무조건 1인 거 아닌 이상은 2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수는. 이해하셨어? 다른 숫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대칭축이 얼마니까? 2니까.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 1, 어디를 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1,8을 지난다라고 보시면 끝나는 문제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저기에다가 1 집어넣은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얼마나? 8입니다.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실제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요. 넘기면 9겠네요. 그래서 K가 9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했지? 1만 대는 자, 왜냐면 이 방정식을 만족한 A 값이 몇 개래? 근데 여기가 지금 대칭축이 얼마니까? 2니까. 그치? 여기가 자연수가 선을 그었을 때 실근이 2개인 거 맞는데 실근이 2개는 건 맞는데 자연수인 근이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2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될 수 있는 게 1밖에 없는 거죠. 여기. 자연수인 근이 2개라고 했으니까. 이해했지? 실근이 2개인 거는 무조건 되는 거고. 근데 자연수인 근이 2개가 되려면 여기가 2니까 여기는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지? 네. 자, 그래서 봐봐. 이렇게 된다고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장담하는데 문제집에 없어요. 어떤 문제집에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한다고. 시험 때 학교 2학년 이제 넘어가서는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자, 전년도 모의고사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문제 솔직히 누가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평가원이니까 만들지. 굉장히 복합적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지수 방정식도 들어간 거지, A n제곱과 관련된 문제도 들어간 거지, 2차 함수에 대한 해석도 들어간 거지, 자연수에 대해 자연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해석도 들어간 거지. 해서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풀어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3번인데 솔직히 3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3번, 4번 뭐 이런 거 다 어렵지 않아요. 3번, 4번, 5번까지는 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부터 제가 칠판에 적는 동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으로 분류한 이유는 그냥 정답률 때문에 약간 그런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네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위에 보면 출처가 나형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나형은 옛날에 따지면 문과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확실히 나형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형 문제나 최신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문이과 통합되고 나서. 다 푸셨으면 4번 푸시고 다 푸셨으면 5번 푸세요. 이건 그냥 3, 4, 5는 한 번에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많네. 그래프 풀어야 돼. 아, 그건 상관은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효율성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그러니까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시간이었으면 이 문제들은 난이도가 별로 안 높아서 한 3, 이 문제까지는 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는 이해했죠? 이 정도까지 풀 수 있는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더 익숙해져야 되는 거. 자, 첫 번째. 자, 너네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생각했어? 일단은 이거부터 해야지. 근각계수 관계를 해도 되지만 어쨌든 근각계수 관계를 하기 전에 일단 뭘 떠오릅니까? 근이잖아. 근은 뭐 하면 성립해? 근은 무조건 대입이야. 아시겠어? 이걸 근각계수 관계를 먼저 쓰시고 푸시는 건 어차피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냥 근은 일단 대입하세요. 자, 여기 식에서 미지수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근에 대입했어야지. 너네 아마 내가 봤을 때 근각계수 관계를 풀었을걸? 아닌가요? 그쵸? 그렇게 하시는 것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야 이건. 그냥 대입했어요. 그래서 이건 대입을 하면은 그리고 대입하실 때 우리가 효율성의 문제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그냥 하지 마시고 얘 입장에서 얘를 바라봐. 얘 입장에서 얘를 바라보면 정확히 얘 몇 배야? 얘를 몇 번 곱한 거야 이거? 4번 곱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 푸실 때도 그냥 이거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쓰란 말이야. 제곱인 거 2번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지 그냥. 그치? 쓰시고 여기는 한 번 더 곱하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이게 3이 원래 4개가 있었는데 맞아? 한 개 더 추가된 거지? 그러니까 3이 몇 개인 거예요? 5개겠죠.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보는 거야. 이 뚜껑이 지금 얼마야? 3이지. 그럼 세제곱은 무조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잘 봐. 이 A가 나오려면 얘네 둘과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 5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2개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데 얘 5개 있으니까 2개로 해놓고 그러니까 3의 5제곱을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생각하시고 이 3이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에는 1 빼기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세제곱근 3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플러스 A는요. 그래서 A는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어? 이렇게 풀어야지 시간이 단축되지. 맞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A를 알았지? 그럼 필연적으로 당연히 뭐니? 그 다음은 새로 생긴 거 무조건 이용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2개를 곱만 하면 되지. 둘이 곱해서 뭐다? A다 하면 답인 거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B는 이거랑 곱해서 A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뭐. 알아들어? 그래서 B는 얼마야? 2 곱하기 3의 제곱근 3 이렇게 돼.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얘랑 곱하는 거. 여기 조심해 니네. 그리고 여기 이게 세제곱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글자 쓰실 때. 그렇게 해서 틀린 애들 많이 봤어. 진짜로. 그래서 답이 얼마냐? 얘는 2 곱하면 3이겠죠. 3 곱하기 4에서 12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이 10이 나오셨어야 돼요. 근데 저 네. 어떻게 하면 뭐가? 아니 이거 바로 이렇게 어디로 넘어가냐고? 위에 이거? 더 위. 이거? 네. 이거 계산한 거잖아. 3의 5제곱이잖아. 5제곱이 3의 3 곱하기 3이 2지. 근데 여기는 3의 세제곱근이지. 그러니까 3의 세제곱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3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3의 5제곱 중에 3의 세제곱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3이 되고 여기는 2만 남는 거지. 똑같은 놈으로 만드는 거야. 어차피 계산은 간단히 될 거 아니야. 설마 A가 뭐 저렇게 어렵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해했지? 그러면서 1 빼기 3이 돼서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어? 1 빼기 3이니까 빼기 2 이렇게 되고 세제곱. 네? 말이 되는 거예요. 어? 이거 말이 되냐고 물어보면 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알려주겠습니까? 네. 니네 이게 계산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이 풀어오면은 내가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네. 이거 똑같은 이거 똑같잖아. 분배 법칙이지 뭐. 네.
이걸 묶는 거 아니야. 묶으면 1 빼기 3이어서 빼기 2거 아니야. 이해했죠? 잘 봐. 니네가 푼 것도 잘 풀었겠죠? 이렇게 푸니까 훨씬 낫죠? 이렇게 풀란 말이야. 알겠지? 풀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 그 다음 4번도. 자, 4번도 내가 이 위에서 이렇게 푸는 거 여러분 잠깐 봤지만, 자, 이제는 우리가 내신을 봐야 되니까 너네가 어느 정도 최대한 좀 빠르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봤을 때 이건 어떻게 푸는 게 맞을까? 내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이거 하면 바보예요. 왜냐면 어차피 실수의 개수지. 그러면 교점의 개수지. 얘는 무조건 한 개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 그리면 시간 낭비야. 그냥 이거는 무조건 1이야. 아 그리고 잘 봐. 얘도 답이 뭐뭐뭐야. 0, 1, 2잖아. 그럼 이거 뭐 나와야 돼? 이거 만족하려면. 그래 이렇게 생각했어야지. 그럼 얘가 0 나오려면 얘가 뭐면 돼? 음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제 음수니까 일단 바로 뭐야? n의 n-4가 음수다. 그래서 n이 0부터 어디까지다? 4까지다. 답이 1, 2, 3이네.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왜 오래 걸렸다라고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냐면 얘네 우리가 봐봐 연습을 해서 결과를 알잖아. 실근의 개수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플 숙제 푸실 때 최대한 간결하게 풀 수 있게 생각을 하면서 풀란 말이야. 너네 이게 나중에 수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셔요? 왜냐면 나중에 수능에서 니네가 알면 알수록 시간이 부족해요. 아니 솔직히 잘 모를 때는 시간 널널합니다. 졸라 많아요 시간. 근데 이제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푸는 게 맞는 거야. 아시겠죠? 2번도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3번 이제 풀어야 되잖아. 니네 3번 풀어야 되지. 자 이게 고등수학 상해에 관련된 문제라는 게 느껴져요. 이제 3월 모의고사 볼 건데 3월 모의고사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거만 나오거든요. 지수 그 앞에 있는 이 지수 조금이랑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한 2회 정도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한 그걸 줄 테니까 한번 숙제로 풀어 와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모르는 문제만 해설해 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사실 근데 3월 모의고사 큰 의미는 없다. 니네 지금 보는 모의고사 아무런 의미 없어요. 왜냐면 수능에는 고등수학 상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기분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막 5등급 받으면 그렇지 죽고 싶잖아. 근데 이게 그래서 그냥 한두 번 풀고 가면 또 이게 또 느낌이 사뭇 다르거든 기억력이. 그래서 딱 한 2번 정도만 2회 정도만 줄 테니까 한번 복습해 보시고 모르는 거는 네,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기분이야 기분. 근데 어쨌든 못 봤다고 해서 전혀 그런 걸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나중에 11월 모의고사 볼 때 혹은 9월 모의고사 볼 때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건 잘 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는 3월달 모의고사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자, 5번 풀었어? 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야지. 제발 봐봐. 이거 그냥 하나로 생각하셨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어떻게 보였어야 돼? 얘가 2의 a 곱하기 2의 b로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x 더하기 y가 얼마인 거고 2인 거고 얘는 x, y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이해했어? 그리고 얘는 뭘 주어진 거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주어진 거 아니야. 이해니? 이렇게 머릿속에 딱 해가지고 싹싹 풀면 되니까 이거는 제가 안 풀게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보세요. 마지막도 오씨 맞아요. 근데 잘 봐. 솔직히 이 6번 같은 경우는 너네 풀어봐. 6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맞는 것 같아. 이 정도에 되는 난이도가 나중에 어디까지 확장돼서 나오는지 뒤에 문제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6번도 중요하거든요. 이거 내신에 되게 잘 나오는 스타일이야. 이거 지수의 거듭 제곱이 다시 뭐가 나온다고? 이 지수의 거듭 제곱 밑에 뭐 이런 밑에 거듭 제곱이 뭐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게 자연수 되는 거 있죠? 이런 문제 내신에 잘 나옵니다. 내신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6번 풀어보세요. 6번 풀어보세요. 6번은 시간 줄 테니까 다 하신 분은 아마 비슷한 게 있을 텐데 다 있지. 내가 그 빠른 정답까지 다 해놨지. 근데 보기가 뭐 불편하다 이런 말이 저번에 누가 얘기해서 빠른 정답까지 다 해놨어. 자, 그러니까 시작은 6번이지만 이게 확장돼서 11번이 되고 11번 같이 이런 자연수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없네요. 어쨌든 그 문제도 내가 막풀 푸다 보면은 아 선생님이 이 말이 이 말이구나라는 거 알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자, 6번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문제 시험에 학교 시험에 나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무조건 소인수분해 합니다. 무조건 소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래서 소인수분해 해서 이거 2의 몇 제곱? 근데 이걸 n분의 6제곱 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3의 몇 제곱? n분의 4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자연수가 된다는 건 결국 여기 있는 이 거듭 제곱이 뭐가 되시면 돼요?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야지만 되는 거지. 대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있다. 0이 돼도 자연수 된다. 써놔. 다시 뭐가 돼도 0.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0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지수가 미지수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야? 분자가 미지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꼭 분모가 미지수랑 보장 없잖아요. 범위 주어지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뭐다? 이런 형태에서 n분의 6,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의 a제곱이 있는데 자 2분의 a제곱을 할게요. 2분의 a제곱이 이렇게 있는데 a가 뭐여도 0, 2여도 2의 0제곱이 돼서 1 이런 자연수다. 이런 거 조심하라고. 알겠죠? 보통 이런 문제 풀어가면 이거 놓쳐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얘기하는 거야. 자,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n이 6에 약수면 되는 거여서 1, 2, 3, 6이면 되고요. n이 4에 약수면 되니까 1, 2, 4가 되는데 문제에서 5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2 이상의 자연수라는 걸 지우시고, 그렇지?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 3개. n이 될 수 있는 거 몇 개? 2개니까 답이 6개죠.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간결한 문제긴 합니다. 이 간결한 문제긴 한데 요게 시험에 은근히 자주 나오는, 내신에는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꼭 보시고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셔서 자 7번 7번 보는 순간 그냥 생긴 거 그지 같다, 그치? 이런 느낌 들면서 이런 거 약간 세하고 문제나, 그치? 그런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근데 7번이 약간 고등수학 사항을 굉장히 많이 섞었는, 그걸 잘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볼게요. 봐봐.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솔직히 그냥 어려워 보이잖아, 그치? 너네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딱 보면은 내신 때 보면은 아마 이 문제 한번 스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스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습이야. 자, 이런 문제는 생긴 것만 좀 그럴싸해 보이는 거지 사실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물어보는 것도 이렇게 생겼죠. 주어진 것도 이렇게 생겼지. 근데 봤더니 얘네들이 이게 이거랑 연관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관이 돼 있죠. 얘를 제곱하면 얘 거 아닙니까? 생긴 게 그지 같지만 보기가 잘 봐. 생긴 게 그지 같아서 어려워 보이는 거니까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t로 치환하세요. 왜 이제 t로 가감히 치환하셔도 되냐면 조건도 똑같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건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t 제곱 빼기 t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t에서 중요한 거는 t의 몇 제곱이? 세제곱이. 그치? 얘를 t로 취하는 거니까 t의 세제곱이 2라는 걸 당연히 이용하시겠죠.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지. 그치? 세제곱근이니까. 간단이야. 세제곱근 간단히 하려면 당연히 몇 제곱이야? 세제곱일 거 아니야. 그러고 봤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1학년 때 수학에 나오는 거지. 너무 많이 봤던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기 앞에다 뭐 곱하셔야 됩니까? t 플러스 1. 자 외우기 쉽게 여러분 요거 부호 반대 곱하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t 플러스 1을 곱하셨어야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렇게. 근데 곱하면 여기만 곱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곱하시는 게 인지상정. 이렇게 딱 곱하시고. 자 그런데 얘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얘 계산하면 t 세제곱 더하기 1 나오시는데 잘 봐. 왜 세제곱근이 있으면 세제곱근이 있다는 건 제발 세제곱 해달라는 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 무조건 이용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t 세제곱 더하기 2면 당연히 2 더하기 1에서 얼마가 나와? 3이 나와서 3이 지워지잖아. 안 그러면 이렇게 나올 일은 없지. 분수꼴은 반드시 간단히 되는 거. 약분이 목적입니다. 분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t 플러스 1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r은 얼마다? t 플러스 1이다. 이야 끝났네. 갑자기 r하고 i 제곱하고 i 세제곱을 물어봤는데 그거에 t에 관한 식을 써야 되는 거 맞죠? 그럼 뭐 정리만 하면 끝나는 거네. i 세제곱은 뭐예요? 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더하기 3t 플러스 1이겠고 i 제곱은 t 제곱 플러스 그리고 이런 것도 센스야 님들 제발 같은 라인에 써주세요. 이렇게 기왕 할 거. 왜냐면 똑같은 비슷한 직거리를 반복하는데 굳이 앞에서부터 쓸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싹 다 더하는 문제니까 결국은 t 세제곱 4t 제곱 6t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니까 A, B, C, D가 끝났네요. 그치? 뭐야? 이거 왜 이래? 잠깐만. A, B, C T 세제곱이 있구나. T 세제곱 내가 얼마죠? 아까 2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2가 지워져서 다시 이제 5가 되는 거죠. 10 플러스 2에서. 그래서 A가 4, B는 6, C는 5가 되는 거겠죠. 별거 없죠? 진짜 별거 없습니다. 네, 생긴 것만 굉장히 어려워 보였지 막상 푸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 문제였던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인데 재작년 수능 문제죠. 너네 잘 봐. 이 식은 이게 몇 번이죠? 번호 보세요. 13번이죠. 앞에 6번 앞에 몇 번이었지? 아까 우리를 좀 힘들게 했던 게 2번 있죠. 2번. 2번도 몇 번이었죠? 지금 11번이었지. 앞번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11번, 12번, 13번 중에서
은근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반드시 있어요. 모의고사에. 4점 이제 초반 이제 4점짜리가 나오는 초반 앞부분이거든요. 은근히 좀 까다로워. 여기서 멘탈 털리면 진짜 개 털려요. 아이씨 뭐야 앞번인데 이거 못 푸는 거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8번도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봐. 이거는 좀 풀면서 느끼셔야 돼요. 한 3분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사실 앞번호 8번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5분 그 다음에 사실 5분 걸리면 안 돼요. 맥시멈 5분 엄밀만 3분에서 5분 사이 내신에서는 거의 2분 이내에 푸셔야 됩니다. 이 문제 나오면. 근데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뭔가 이제 우리가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괜시리 뭐 특이하게 아름답게 풀어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전혀 아무런 연관성 없을 때는 수식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야, 이 하루에 수업 하나밖에 안 하니까 목이 쌩쌩한 말. 마이크가 필요 없어. 아니, 지금 말하신 게 일리 하나 가지고 자, 한번 해보는. 뭐가 Y절 받는 거지? 로그 함수? 없죠. Y도 있죠. 절대 있어요. 이게 그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 아, 평행 이동하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자 잠깐 봅시다. 자 봐봐. 은근히 안 되죠.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솔직히 이 문제 보면 여러분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치? 그럼 잘 봐, 니네. 그러니까 이런 게 수능에 진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골 때리는 거야. 수능에서 진짜 막상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에요. 아니, 될 것 같은데 안 돼. 아, 미치겠다니까? 하다. 그럼 여기서 너네 진짜 13번이야. 13번부터 벌써 안 틀리는 문제가 있어. 그럼 맨날 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치 이런 거지. 난 어릴 때 대학은 영구대 스카이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대학이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될 것 같은데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자 봐봐. 첫 번째 내가 봤을 때 너네 잘 봐. 저 밑에 로그 4 있지? 너네 잘 생각 한번 파악해 보세요. 로그 4의 A를 2분의 1 로그 2의 A로 바꿨다 안 바꿨다? 그거 바꿨으면 반은 푼 거야. 그치? 그리고 자, 내 식이 너무 복잡해 보인다 안 복잡해 보인다? 복잡해 보인다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네 수투를 예를 들게 잘 봐. 수투를 예를 들어서 접선의 방정식에 무슨 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y 절편을 구하고 싶대. 맞아? 그런데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의 y 절편을 알고 싶다고 하면은 정말 너네 처음부터 이렇게 해줘서 이런 식으로 쓰고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길어요, 안 길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너무 길어서 불편한 거야. 그럼 이런 문제 내가 봐도 너무 복잡한 것 같은 문제는 최대한 간단히 표시하세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해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차피 여기서의 무슨 절편이야? y 절편이면 x에다 얼마 집어넣는 거지? 0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0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잘 봐. 니네 처음부터 니네가 이 식을 만들어서 거기다 또 0을 집어넣어서 해서 하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놓고 그냥 이거 바로 그냥 계산하는 것이 편하다. 똑같은 거지만 호흡이 다르다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y절편이 같다라는 걸 뭐 어떻게 이걸 봐봐. 물론 그림 그리시는 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저 같아도 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처음에 그림을 그려요. 왜냐면 편하게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 로그 EX를 그림을 뭐 하시고 그리시고 그 다음에 뭘 그렸어야 되냐면은 이걸 그렸어야 돼요. 2분의 1 로그 2x를.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로그 4x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똑같은 a죠. 똑같은 b예요. 근데 솔직히 봐봐. 똑같은 a고 똑같은 b인데 그 주점에 지나는 그럼 하나는 이렇게 지나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지나는 건데 y절편이 서로 뭐 하라는 거야 지금? 같다라는 건데 아니 이거를 뭔가 의미 파악이 돼요? 이거 가지고? 의미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이 그림만 가지고 뭐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거 어떻게 하라고? 저거 갖고 뭐 어떻게 꺼냅니까? 그럼 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진짜 기울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기울기로 하기는 이게 0, 이제 K랑 또 미지수를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거기다 무슨 절편 구하는 게 편해요. 네. 이해했어? 그러니까 자 처음부터 막 직선을 과하게 할 생각 하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쓰라고. y는 뭐겠어요? 직선부터 만들어봐. 그러면 뭐라고 써요? b 빼기 a분의 자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겠지. x 마이너스 a 더하기 로그 2의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쓰라고 했지. 그 다음은 두 번째 직선은 y는 쓰면서 나름 괜찮아 보여야 된다니까. 왜 괜찮아 보여요? 봤더니
똑같잖아. 함수만 뭐야? 2분의 1로 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 이해했니? 너네 이걸 4로 안 쓰고 2분의 1 곱하기 2로만 했으면 너네 이제 맞출 이미 자격이 있는 거야. A 위에 올려. 네? 아니죠. 여기 올리면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나는 이 문제는 맞아? 관계성을 받는 문제잖아.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y좌표에 서로 뭐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말 그대로 0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0을 집어넣고 이거 둘이가 서로 뭐 하면 돼요? 같은 거고 얘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맞니? 근데 너는 잘 보세요. 느끼는 바 없어?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면 얘 아니야?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얘 아니야? 너네 봐봐. A는 2분의 1 A래. A 얼마야? A는 2분의 1 A래. A 얼마야? A는 2분의 1 A래. A 얼마냐고? 0이지. 너네 봐봐. A는 빼기 A. 이게 진짜 많이 나와. A는 빼기 A다. A는 뭐 2분의 1 A다. 이런 거 다 무슨 말이야? A는 0이라는 얘기예요. 너네는 이 문제를 집착해서 처음부터 막 풀어가지고 넘겨가지고 막 풀생각하고 하면은 그냥 함정에 빠지는 거야.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 나무 보지 말고 뭘 보라고, 숲을 보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이제 복잡해. 너무나도 복잡할 때는 크게 써놓고 보세요. 크게. 큰 거부터 써놓고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간단했던 문제야. 뭐냐면 그냥 자, 이 식이 0이다라고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지? 자, 그래서 결국은 정리해보면 이거지 b-a분의 로그 2의 b-로그 2의 a. 근데 이것도 좀 보기 불편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곱하기 빼기 a는 더하기 로그 2의 a가 얼마다? 0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인정? 됐지?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봅니다. 다시 뭘 봐야 되냐면 얘를 관찰하는 거야. 너네 봐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다항식부터 배우는 이유는 식을 세웠을 때 그 식이 다항식이라면 차수부터 보라고 배웠다고. 맞아? 자, 우리 수 1 올라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지수란 뭐죠? 로그죠. 그럼 지금 봤더니 봐봐. 결국 이 문제는 어차피 밑배기 이런 거 다 숫자일 뿐이에요. 관건은 누굽니까 여기서? 너네 괴롭힐 관건은 로그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x에 관한 방정식 x로 정리하는 것처럼 로그와 관련된 문제니까 로그로 정리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이 문제를 크게 보면 로그가 몇 개 있는 거죠? 이거 로그는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2개 있는 거예요. 왜? 로그 b 그다음 또 뭐야? 로그 a이지 않겠습니까? 이해했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치 같은 로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거 풀면 얼마야? 이쪽도 로그, 이쪽도 로그면 그냥 x는 뭐 하면 돼? 8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한쪽을 로그로 하면 정리하면 끝난다는 거야. 로그가 없어진다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로그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세요. 로그가 들어있는 식은 그 상태로 푸는 문제는 없어요. 반드시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준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위로 올려도 되는 거야. 이해했어? 로그는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식을. 이거는 그냥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너네 봐봐. 이런 문제 풀 때도 어떻게 풀었었어요? 이게 뭐 항등식이다 하면은 한쪽을 넘겨서 x는 x끼리 묶어서 풀었잖아요. 그게 뭔가의 기본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a는 a끼리 묶고 b는 b끼리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 일단은 보기 불편하니까 뭐부터 곱할까? 잘 봐. 내가 분명히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거 괜히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면 나눌 수도 있고 거꾸로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곱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요거 반대로 넘기면 b 빼기 a는 0보다 뭐 하지? 크다는 보장을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먼저 해야 돼. 액션은 b 빼기 곱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그 2 b 마이너스 로그 2a는 곱하기 여기는 이제 뭐야? 마이너스 a를 곱했다고 그냥 할게요. 마이너스 a 로그 2b 더하기 a 로그 2a 이렇게 정리한 거야. 정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넘기니까 더하기 b 빼기 a의 로그 2a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어때?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a가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면서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b 로그 2의 a가 남고 얘는 반대로 넘어가서 a 로그 2의 b가 남아요. 항상 로그의 결과는 항이 두 개라면 다이렉트 비교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b는 위로 뭐 하고 올라가고 a도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므로 뭐가 나오는 거야? a의 b제곱은 뭐다? b의 a제곱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F1이 40이라 했잖아요. 그 여기다 이제 1 집어넣는 거니까 뭐야 이거? A가 얼마가? A의 B제곱 더하기 B의 A제곱이 얼마인데? 40인데 A의 B제곱과 B의 A제곱 서로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얘는 각각 20이 되는 거죠. F2는 A의 1이 B의 2A니까 말 그대로 A, B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B, A 전체의 제곱이죠. 그렇지? 그래서 20의 제곱이나 또 20의 뭐예요? 제곱이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답이 800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13달인데 이거? 이거?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 아니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 이거지 이거? B 빼기 반대로 곱한 거잖아. 여기 빼기 A는 분배 법칙한 거예요. 왜 분배 법칙을 하냐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같은 종류는 같은 종류끼리 하나 하려고 보니까 로그 2의 B랑 로그 2A는 다른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그 2의 A분의 B 하는 게 제일 어리석다고 여러분. 틀린 건 아닌데 로그 2의 AB 하는 순간 여러분 또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들어? 어떻게 딱 크게 보면은 나와 있는 로그는 로그 A랑 로그 뭐밖에 없어. B밖에 없으니까 따랐다고 생각하는 게 더 우선이죠. 아시겠지? 자, 이게 수능이에요. 13번 딸이 주제 굉장히 난해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평소에 모의고사를 잘 봐도 막상 수능에 가서 잘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게 나와서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꼴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우리 20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웬만한 기출 문제는 다 끝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고3 때 올라가셔서 너네가 이제 어려운 모의고사를 문제를 좀 그때 준비해야지. 기출도 못 푸는데 아무리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선생님한테 진짜 그 뭐야 과외해달라고 제일 많이 재수생들 전화 오는 애들이 그거야. 고3 올라가자마자 시대인지 들어가가지고 어려운 거 졸라 하다가 항상 풀다 보면 망해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9번으로 넘어가시는데 9번은 뭐 만난다라는 게 교점이죠. 교점은 이제 둘 다 성립하는 거여서 이제 9번, 10번은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풀어볼게요. 9번, 10번.
신나게 질렀어. 봅시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시간이었으면 풀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스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10번부터 여기 니네 있잖아. 10번은 지금 내가 푸는 걸 봤는데 멀리서 다 봤지만, 자, 너네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는 뭐 할 수 있다는 거 마음속에 깔아두라고? 변할 수 있다는 거 깔아두시고 1순위가 밑을 통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네 이거 보면 떠오르는 거 없어?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억납니까 이거? 물론 밑변환 공식 중에 이런 것도 있죠.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있는데 항상 뭘 하기 전에 관찰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10번 보면은 자 4, 18, 9, 18이지. 뭐가 제일 많아? 그럼 18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푸실 때 당연히 로그 18분의 4로 하셨어야 되고요. 여기 뒤에 있는 2 있지. 2는 2 곱하기 이렇게 하라고. 2 곱하기 로그 9의 18분의 1로 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역수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그 18의 9가 되고 곱하기 2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항상 바꿀 수 있으니까 덧셈 하려면 앞에 있는 숫자가 같아야지만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를 위로 몰아셔서 올리셔서 로그 18에 4 곱하기 9의 제곱 하시고 생각을 해봐. 18이 중요한 거잖아, 맞지? 근데 18은 2 곱하기 9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4는 2의 제곱이고 9의 제곱이니까 18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이 2죠. 이렇게 푸셨어요. 이해했습니까? 네, 기본 괜찮아요.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로그 문제는 안 바뀌게 나오지가 않아요. 무조건 바꾸는 놈이다. 무조건 바꾸는데 되도록이면 뭐를 통하도록 밑을 뭐하도록 같도록 바꾸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로그 문제는 써놓으세요, 여러분. 로그 문제는 무조건 그 상태로 푸는 게 아니라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방식들 있잖아. 아마 니네 되게 다양하게 풀었을 거예요. 뭐 이걸 뭐 쪼갠다든지 뭐 이런 것도 뭐 18을 또 2 곱하기 9로 하든지 뭐 되게 여러 개 다양하게 했을 텐데 되도록이면 밑을 뭐 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하라고. 밑을 같게 하는 밑을 통일시키는 걸 1순위로 삼으세요. 그러면 길이 보일 거란 말이야. 알겠어? 자, 이따가 오늘 좀 문제 풀다가 마플을 다 오로지 숙제로 내진 않을 겁니다. 마플에서도 제가 대표적인 내가 잘 모를 것 같은 유형들 풀었을 거거든요. 그때도 어쨌든 계속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너네 그 만난다, 교점, 만난다는 건 결국 뭐 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물론 저 같아도 처음 풀 때는 당연히 뭘 그려요?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A가 1보다 크다니까 증가함수겠죠. 그 다음에 Y는 빼기 X가 만난대요.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을 P, 빼기 P라 하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Y는 A의 2X 제곱은 A 제곱인데 너네 자 A 제곱이 무조건 A보다 큽니까? A 제곱은 무조건 A보다 크다. 맞다 틀리다? 그쵸. 왜냐면 너네 X제곱만 생각해보세요. Y는 X제곱 생각해보면 자 여기 1일 때 1이잖아. 그러면 딱 보시면 자 0부터 1 사이 있는 건 제곱하면 더 작아요. 근데 1보다 큰 것들은 제곱하면 무조건 더 뭐하죠?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밑이 얘보다 무조건 큰 거니까 그림이 똑같이 그려지지 않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정근선입니다. 이렇게. 됐어?
자, 근데 만나는 게 Q래요. 그럼 여기가 Q겠지. 여기가 Q. 근데 니네 잘 봐. 그래서 뭐 어떻게 알아? 뭐 P가 크고 Q가 크고 뭐 이런 문제야?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만난다 해서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뭐 하셔야 돼요?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A의 P는 얼마고? 마이너스 P고 A의 EQ는 얼마다? 마이너스 Q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갑자기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 그치?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밑이 얼마이므로? A이므로 A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시면 곱하면 A에 뭐가 나오니까 PQ 곱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P 곱하면 P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P 더하기 EQ가 나오겠네. 근데 로그 A가 나왔죠. 그냥 이제. 그래서 이게 얼마라고 했으니까 8이다. 그럼 P 플러스 EQ가 앞으로 뭐 하시면서 나오시면서 그쵸? 뭐야? P 플러스 EQ가 A 얼마가 나오니? A에 마이너스 8이라고 나왔죠? 뭐야 깜짝이야. 문제 잘못 썼네요 제가. 내가 잘못 봤네요. 이거 마이너스 8이네 마이너스 8. 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8. 답이 마이너스 8이지 뭐. 맞죠?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너네 이제 그림을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내가 만약 시험장이었으면 나는 요거 이제 P, 빼기 Q만 그려놓고 이 다음에 이 문제는 그 뒤에 보면 뭐 P가 크냐 Q가 크냐 이런 거 아무런 소용없는 문제니까 더 이상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바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 대소관계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거면 당연히 그림을 끝까지 그리시는 게 맞지만 저게 끝이니까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11번. 우리 14번까지만 풀고 쉴게요. 알았죠? 14번까지만 풀고 쉽니다. 자, 째려보지 마세요. 자, 11번. 11번 발표 칩시다. 자, 제가 장담하는데 그쵸? 이거 11번 나올 확률 굉장히 높아요. 11번 나올 확률 굉장히 높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11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이제 학교 선생님이 낸다면 뭐 숫자만 바꾸겠죠. 1000 이하의 모든 n의 합을 1500 혹은 2000 뭐 이렇게 바꿔서 내길 거예요. 자, 이거는 한번 그냥 같이 볼게요. 네, 이거 한번 그냥 같이 볼게요. 얘는. 일단은 약간 눈치를 채야 되는 부분이 사실 내가 봤을 때 이거야. 그냥 무조건 보지 마시고 여기 64지. 64가 2의 거듭제곱이죠. 여기는 4도 2의 거듭제곱이고 여기 있는 애들도 사실 4가 들어있어요. 보면 약간 느낌이 2의 거듭제곱에 관련된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셔야 되는데 사실 힌트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이거 값이 뭐래요? 정수래요. 그럼 나 같으면 다 씁니다. 아니 64에 4n 플러스 16분의 3이 정수다. 그럼 정수 P 이렇게 쓰세요 그냥. 쓰면 어때? 그치? 그리고 나서 로그는 변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대신 P는 정수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4를 위로 올릴 것 같아요. 쓱쓱쓱쓱 위로 올립시다. 4. 아니시면 반대로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쓱쓱쓱쓱 4분의 P. 그건 니네 마음으로 하세요. 자, 내릴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4n 플러스 얼마가 16분의 3이 얼마가 되면 돼요? 64에 4분의 P제곱이 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인정? 이거 쓰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자 근데 64가 아까 좀 말했지만 2의 6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2의 얼마가 6제곱이니까 4분의 6이어서 2분의 3p가 되겠죠. 그게 4n 플러스 16의 3인데 벌써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4가 묶으면 얼마가 돼? n 플러스 4에 4분의 1이 되는데 여기가 밑이 2니까 4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했니? 최대한 간단히 하는 거. 최대한 간단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대한 간단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알아들었어? 최대한 간단히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대한 간단히 하는 거. 최대한 간단히.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 왼쪽과 오른쪽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니네 뭐가 거슬려? 너 뭐가 거슬려? 나 말고 뭐가 거슬려? 어? 괜찮다고? 괜찮으면 안 되지. 예신아 뭐가 거슬리냐? 아무거나 얘기해도 좋아요. 여기서 딱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요. 이게 뭐야? 산이 거슬린다고? N 좋아. 근데 N은 구해야 될 거잖아. 주인공이야. 이건 거슬리면 안 돼. 뭐가 거슬려? 여기서 약간 기류가 혹시 혼자 다른 느낌 있잖아. 혼자 다른 애 있잖아요. 누구? 저거. 내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 자,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이지. 아, 누가 거슬려? 3. 이 3은 오른쪽은 너네 봐봐. 이 오른쪽은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2의 거듭제곱 아니야? 맞지? 근데 왼쪽은 얘는 2의 거듭제곱이긴 하지만 이 새끼가 문제야. 이 새끼가 얘는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n 플러스 4는 무조건 뭘 끼고 있어야 돼요? 어떤 형태가 돼야 돼? 3 곱하기 2의 거듭제곱꼴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정하셨습니까? 됐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해했니? 자,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가정합시다. 어이구, 선생님 이거 집어넣을 거예요. 아, 문자가 너무 많은데? 맞아요, 문자 너무 많아요. 문자 줄이면 되죠. 집어넣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집어넣으시면 3은 지워지고 결국 남는 건 2의 얼마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얼마가? Q가 맞아? 2의 뭐가 되는? 2분의 3Q. 아 그럼 여기 또 2가 거슬려. 맞지? 2가 또 거슬리잖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2를 처리하고 가면 돼요. 그냥 2를 처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를 양쪽을 뭐 하는 거냐면 양쪽을 제곱하면 되겠죠. 다시 양쪽을 뭐 하라고요? 제곱하면은 어차피 2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2를 없애 그냥. 여기서 양쪽을 제곱하자고. 그럼 2의 마이너스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여기도 3의 n 플러스 4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3p가 되는 거야. 보기 불편한 거 없애라고 그냥. 보기 불편하니까. 됐어? 그런 상태에서 n 플러스 4가 얼마가 되면 되겠니? 2의 3 곱하기 2의 네모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3이 이렇게 네모가 이게 지워지고요. 결국 얘는 2의 네모가 있는데 제곱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네모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가 얼마 형태가 되냐면 2의 3p 형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어? 자, 그러면 결국은 2의 얼마가? 마이너스 2 네모가 빼기 4가 얼마가 나와요? 2의 3p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네모는 결국 얼마가 나오냐면
3p 플러스 4를 뭐로 나눠준? 마이너스 2로 나눈 거가 돼서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빼기 2분의 3p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4는 자 3 곱하기 2의 네모에서 n은 3 곱하기 2의 네모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 네모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 네모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p 빼기 4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었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게 잘 생각해봐. 근데 이 n의 결과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사실 이거 제곱 안 해도 상관없었긴 하는데 그냥 일단 했습니다. 자, 너네 잘 봐. P가 뭐가 나와야 될까? P는 여러분 봐. P는 뭐라고 했어? 내 문제에서. P는 뭐라고 했어? 정수야. 그럼 P는 어떤 정수가 돼야지 될까? 그치? 2의 배수인데 양수가 될까? 음수가 될까? 음수가 돼야 되지. 그래야지 n이 자연수가 나올 거 아니야. 내 말 이해해? 자, 무슨 말이냐면 너네 2의 빼기 세제곱 되는 얘는 2의 세제곱분의 1이잖아. 절대 자연수 안 나온다고. 지수가 음수가 나오면 절대 자연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p는 뭐가 돼요? 2의 배수긴 한데 2의 배수인 2의 음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하나씩 숫자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아들어?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얼마를 집어넣으시면 p에다가 빼기 2를 집어넣었다고 쳐볼게요. 빼기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3 곱하기 빼기 2 집어넣으면 이거 플러스 3이 돼서 1 되는 거잖아. 그래서 6 빼기 4지 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n이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가 얼마면? 빼기 4면 자 빼기 4 집어넣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 빼기 4 되면 플러스 6 되잖아. 그럼 이게 쑥쑥 커진단 말이야. 2에 4제곱 빼기 4 쑥쑥 커요. 쑥 값이 이해했어? 그럼 얘는 이제 16 곱하기 3에서 48 빼기 4니까 44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값이 훅훅 커집니다. 훅훅.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얼마야? P가 또 얼마면? 빼기 6이면 그치? 빼기 5는 할 의미가 없지. 빼기 6이면 집어넣으면은 이제 n은 얼마가 나오냐면 3 곱하기 2에 빼기 2 빼기 6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9가 돼서 자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2의 7제곱 빼기 4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했지? 그럼 2의 지인 거라서 2의 7제곱이 얼마니까? 2의 7제곱 얼마니? 128이죠? 그럼 128 곱하기 3 빼기 얼마 해주니까? 4 해주면 되겠지, 그치? 얼마까? 128 곱하기 3 하면은 384에서 4 빼니까 380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P가 빼기 8일 때 보는데 이 빼기 8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n에 이제 얼마가 되니? 빼기 8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어딨지?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12 빼기 2가 돼서 10 돼요. 2의 10승 곱하기 3 마이너스 4 절대 안 되죠? 그치? 1000을 넘어가잖아. 그리고 답이 그래서 몇 개야?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 값이 하나는 2, 하나는 44, 하나는 380 이렇게 답이 돼서 답이 총 3개 나오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여러분 이거 제곱해서 풀었거든? 이거 제곱해서 풀었는데 그냥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답은 똑같이 나와. 이거 그냥 풀어도 그냥 너네 헷갈릴까봐 내가 그냥 한 것 뿐이고 n 플러스 4를 그 3 곱하기 2의 세모라고 하셔서 그냥 푸셔도 상관없다고. 그럼 해볼까? 그럼 여기 어떻게 되죠? 이거 정리하면 여기다 할게요. 2에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세모는 2의 2분의 3p 이렇게 나오는 건가? 이렇게 나와서 세모는 자 이거 넘기니까 빼기 2 마이너스 2분의 3p 그래서 똑같이 나와요. 결국은. 이게 이거죠. 아까. 네모가 이거였지. 마이너스 2 빼기 3 알아들었지? 이렇게 나와서 네 n 플러스 4가 결국은 얼마다? 3의
곱하기 2에 세모였으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근데 뭐 하려면 성립을 하려면 n이 자연수가 나오려면 p가 뭐가 돼야 된다? 2의 배수면서 음수가 돼야 된다 해서 자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연수다 정수다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적절히 숫자를 집어넣으면 저절로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 이거 내가 지금 얘기했지만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 높아요. 알겠죠? 네,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 높고 그 시험에 나올 확률 높을 뿐더러 당연히 풀 줄도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꼭 시험 집에서 숙제 하실 때 한 번 더 푸실 때 되도록이면 보지 말고 하세요. 이거 내가 지금 준 거 거기 내신의 정석에 다 있는 문제지만 다 있어요. 다 들어있지만 자 풀 때 최대한 힘을 안 빌리고 하세요. 그냥 생각을 계속 돌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정 안 되면 필기했던 거 보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이고요. 12번은 쉬워서 금방 합시다. 근데 상을 로직표 볼 줄 압니까? 그 어디서부터 있는 거예요? 행열입니다. 행이 이거죠. 이렇게. 일단 열이 이건데 행열부터 있는 거예요. 행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뭘 풀 거냐? 상용 로그를 풀 건데요. 너네 내신에는 상용 로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위의 표를 이용해서 뭘 구하라는 거냐면 12번이에요. 로그 루트 419를 구하시래요. 그럼 얘는 2분의 1 로그 얼마고? 419잖아요. 너네 기억나? 근데 내가 얘기한 거 상열 로그는 정수 부분과 무슨 부분이 나누고 소수 부분이 나뉘고 이때 소수는 로그 몇 자릿수라고 했죠? 꼭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잠깐 이 문제만 풀고 쉴게요. 알았죠? 대신에 잠깐 상용 로그에서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상용 로그가 이제 시험에 나오셨어. 내신에 이제 시험에 상용 로그가 나오면은 무조건 정수와 소수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 x를 취했더니 정수와 소수 부분 아니시고 이때 소수 부분은 반드시 0 이상에서 1 미만이 돼야 되는 거고 너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내가 상용 로그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내가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용 로그를 취하는 거라 했어요. 그럼 마무리 단계에서 내가 로그를 취했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자, 여러분 봐봐. 왼쪽이 로그잖아, 그치? 그럼 오른쪽도 뭐가 돼야지만 원상태로 돌릴 수 있어. 로그가 돼야지 비교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2의 100제곱을 구하래. 근데 이거 계산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 한 거야? 로그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로그 2의 100을 했어. 자, 나는 네모로 구하는 게 목표인데 이게 안 되니까 상용 로그를 이용한 거야. 그러면 얘는 100로그 얼마가 돼서? 2가 되죠. 자, 2를 100번 곱하는 건 어렵지만 로그 2를 100번 더하는 건 쉬워요. 근데 로그 2가 얼마니까? 0.3010이거든. 그럼 얘가 0.3010이니까 100을 하면은 30 더하기 0.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 맞지? 그러면 2의 100승이 30 더하기 0.1이야? 아니잖아. 로그 2의 100제곱이 이거잖아. 그럼 내가 이걸 네모를 알고 싶으면 네모가 로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뭐로 바꿔주셔야 된다고요? 로그로 바꿔주셔야 된다고. 아시겠어? 그러면 30은 로그로 바꾸면 로그 뭐예요? 10의 30제곱이 되는 거고요. 맞아? 그리고 0.1은 소수 부분인데 얘는 이제 상용 로그표가 주어지겠죠. 이해했어? 자, 그래서 얘를 봤더니 잘 봐. 로그 1이 0이에요. 로그 2가 0.3010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0.1이라는 숫자는 0하고 0.3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로그 얼마가 되는 거야? 로그 1
1. 얼마가 될 거 아니야. 나 정확히는 모르지. 표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럼 봐봐 이제 2의 100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2의 100제곱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1. 얼마 곱하기 10의 몇 제곱? 30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이 30개 있으니까 몇 자리 수인 거고? 30 한 자리 수인 거고. 이해했어? 근데 공이 30개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31자리 숫자인 거고. 맨 앞에 숫자는 얼마로 시작한다? 1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 이거를 외워서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못하는 거니까 상로로 취한 거란 말이야. 그 나오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다시 로그로 바꿔주면 무조건 풀리는 거예요. 니네가 못 외우겠으면 아니 정수 부분에서 이거 1 더하면 이 자릿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 부분에 숫자 배열이 얘의 숫자 배열은 누구랑 연관이 있다. 소수 부분과 연관이 있다.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만약 그게 어려우신 분은 그냥 간단해. 무조건 나오는 걸 로그로 뭐 하시면 바꾸시면 답이에요. 왼쪽이 로그니까 오른쪽도 뭘로? 로그로. 이해했니? 자 그러면 왜 선생님이 이 알파 그러니까 결국 이 알파도 뭐로 바꾸셔야 돼? 무조건 로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너네 0을 로그로 바꾸면 로그 얼마야? 1이지. 1은 로그로 바꾸면 얼마야? 로그 위치 10이니까 1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그 한 자릿수가 그 이 사이에 있으려면 1 이상 10 미만인 거 아니야. 그러니 로그 한 자리 숫자는 무조건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소수 부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로그 몇 자릿수는 한 자리 숫자는 무조건 뭘 의미하는 거다?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내 말이 이거라고. 자 여기 보시면 419를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는 게 정상이라고. 한 자리 숫자로 나타내는 게 정상이야. 근데 419를 한 자리 숫자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는데? 4.19 곱하기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야? 4.19 곱하기 100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 말은. 이해했니? 그러니 419를 이렇게 나타낸다니까. 무조건 로그 한 자릿수 4.19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나타내시고. 이해했어? 그리고 로그는 변할 수 있으니까 변화하면 곱은 덧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로그 4.19는 소수분, 정수분과 소수분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소수분 읽으세요. 얼마야? 소수분 읽었더니 4.19 0.6222가 되는 거지. 맞아? 됐지? 그러니까 답이 얘 둘이 곱하면 얼마가 되고 1이 되는 거고 얘는 2로 남으니까 0.31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근데 문제에서 루트 419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로그 루트 419를 물어봤으니 그냥 얘는 이게 답이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자 오늘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고 오늘 제가 어디까지만 설명할 거냐면요. 21번까지 할 예정이긴 했으나 21번까지 하면 그냥 수업 시간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적절히 한 9시까지 끊고 9시부터 10시까지 약간 그 상용 로그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마플에 있는 상용 로그를 집중적으로 좀 풀어볼게요. 알겠죠? 사실 그 전까지 너네가 못할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상용 로그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몇 시니? 7시 44분이니까 딱 8시까지는 안 쉬고 한 번 쉬고 이제 안 쉴게요.